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6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이 확산된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73.6%인데 19대 때 최종 77.2%를 넘어 80%를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투표 당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SNS를 통해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저녁 7시부터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엿새째를 맞은 동해안 산불 진화에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 80여 대를 추가 투입했지만 오늘도 주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민 유권자들은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만 2,446명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14만 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앞으로 2주 사이에 최고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20대 대선, 이제 투표가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선에서는 87년 80.7%가 최고 투표율이었고 점차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과연 이번엔 최종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까요? 만일 이번에 투표율이 80%를 넘게 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15대 대선 이후 25년 만에 대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3.6%, 역대 최고치였던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먼저 오지 기자가 오늘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4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20대 대통령 선거. 오후 5시 기준 총 선거인 수 4,400여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포함해 3,200여만 명이 투표해 투표율 73.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제 관심은 지난 1997년 대선 이후 최초로 80%를 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사전투표율이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전남과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대구, 경북은 본투표에 맞춰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투표율은 현재 74%와 72.9%. 잠시 뒤 7시 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될 예정인데 역대 대선 당시 평균 개표 소요 시간은 5시간 40분이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이제 일반 투표가 마무리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75.5%, 지난 대선 동시간대 비해서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7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75.1%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배경인데요. 73.2% 투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요. 73.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고대 바라 유람선 고래 박물관이 배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6.9%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입니다. 경남 투표율 74.4%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자, 대구 투표율 77.2%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이 있는 곳인데요. 경북 투표율 77.3%로 전국 투표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79.7% 아주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 투표율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곳이죠.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80.1% 역시 높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투표율 79.1%. 다음은 전통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투표율 75.6%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72.8%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의 사위냐, 충청의 아들이냐. 자, 충북 지역 투표율 73.6%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원 민심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자, 79.3% 전국 투표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이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74.3%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낮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자, 서귀포 두산전리가 보이는데요. 70.4%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투표율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차윤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당일 투표소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새벽에도 대기줄이 생길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동욱 기자. 조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선거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생길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영하에 가까웠던 추운 새벽 날씨도 막지 못했는데요.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들부터 할머니와 함께 온 대학생들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5년을 시작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인 만큼 다들 들뜬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투표날을 맞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등 여러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았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가 오늘 자택 인근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봉화마을 인근 경남 김해의 한 도서관에서 투표에 참여했고요. 어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사과한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은 비슷한 시각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또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투표소를 찾았는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해서 어떤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부터 유명인들까지 투표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도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죠. 이번에는 부산 투표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부산 투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부산진 청사에 만들어진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유권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섰지만 오후에 접어들면서 발걸음이 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71.3%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에서는 부산 34.25%, 경남이 35.9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는 서로 분리돼 두 줄로 입장을 하고 있고 선거 사무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투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는데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투표가 끝나고 즉시 귀가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볼 경우 자가 격리 지침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은 학교나 관공서 대신 웨딩홀이나 장난감 대여서가 투표소로 변신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강원 산불 현장에선 많은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 또 소방대원들이 힘든 그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장난감 대여소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난감으로 가득 찼던 가게엔 기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던 이 시설은 선거날을 맞아 이처럼 투표소로 바뀌었습니다. 투표소로 바뀌게 돼가지고 가까워서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에서 투표를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신기하면서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선거가 다가오면 자치구들이 투표소를 정하는데 학교 등 마땅한 곳이 없으면 이렇게 민간시설이 활용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신부 대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실에서 사람들을 맞은 건 신부가 아닌 기표소였습니다. 예식장에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결혼식이 아닌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투표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집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산불 이재민들입니다. 지금도 경황이 없어. 그렇죠. 집에 가보면 완전히 잿더미 벼베보고 국민의 어떤 권리를 하러 간 거지. 신분증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은 읍면 사무소에서 받은 임시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전국 곳곳의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사전 투표 때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를 하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본 투표일인 오늘도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는데 신분증을 내밀자 또 투표지를 준 곳도 있었고 유권자 한 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된 곳도 있었으며 기표된 투표지를 갖고 경찰에 달아나서 뒤를 쫓는 일도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한 산으로 표시돼 있던 곳도 있었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투표소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한 남성이 투표용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란이 일자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관위의 안내로 투표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만 찍히는 거 어떻게 되냐고 해서 그 반 찍히는 것도 유효한 거라고 그렇게 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 안내는 했다 그러시죠. 인터넷에서도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도장이 절반만 찍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며 절반만 기표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투표 용지에 찍힌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두고 왜 투표관리관의 성명이 들어있지 않냐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겁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책임하에 발급된 용지는 성명이 빠져 있더라도 정식 투표 용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중년 남성 2명이 부정선거가 벌어지는지 감시하겠다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을 촬영하는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마지막 한 표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고, 윤 후보는 투표일이 저조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저녁 7시부터 각각 국회의원 회관과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MBN도 이쪽으로 중계차 연결해서 표정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각 SNS를 통해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아직도 3표가 부족합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확진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7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에 마련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 7시쯤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을 차린 개표 상황실에 집결해 개표 방송을 시청합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당 지도부보다 늦은 시각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상황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 윤곽이 나오는 자정쯤 자택을 나와 각 당 상황실과 지지자들이 있는 당사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얼핏 봐도 뒤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이재명 후보 자택 앞은 이른 오후부터 경비 인력과 취재진, 그리고 지지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서울 모처에서 본투표 종료를 지켜본 뒤 잠시 뒤 자택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내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인근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힘내라는 주민들의 응원에 김 씨는 고개를 숙여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승패 윤곽이 드러날 때쯤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상황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측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대략 자정에서 새벽 1시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 후보는 국회 인근의 민주당사를 찾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과도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의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양강 중에 또 한 명이죠. 윤 후보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은 기자, 거기 이제 서초동이겠네요? 네, 저는 서울 서초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는 오늘 하루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오후부터 나와 보니 이곳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구다 보니 통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선 후보들처럼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광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자정쯤 자택에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개표 상황실로 이동해 참모들과 취재진에게 간단히 소감을 밝히고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윤 후보가 자정쯤 자택을 나설 때 김건희 씨가 함께 나설지도 관건인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내일 아침 10시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하고 이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외신이 많이 몰리거나 취재진이 훨씬 많이 몰리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윤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오늘 0시까지 1분도 아까운 후보들은 서울에서 막판까지 피날레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들의 한 표를 호소한 뜨거웠던 그 유세 현장을 전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해 어게인 2001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압도적 지지로 이제 내일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양당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제3지대의 대안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정당 감히 정의당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는 각 당의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실을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예,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원 없이 유세 다 하셨습니까? 저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세는 딱 2번 했고요. 아, 예. 주로 선대위 사무실에서 전국 상황을 통제했죠.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하나 꼽으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글쎄요, 뭐 항상 선거마다 네. 이제 막바지에 다르면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늘 있죠. 네. 원 없이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 더 있었다면 그 동안은 뭐를 더 하셨을 겁니까? 뭐 일주일 더 있었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당에서 예상하시는 가장 마지막 변수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민심 그리고 특별히 서울에서의 판세가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면 이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네. 집중한 결과들이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히 네. 수도권의 20, 30대 여성들이 중도 부동층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20, 30대 여성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막바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택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락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 후보님 오늘 뭘 하셨는지 또 특별한 얘기 나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댁에서 그 가까운 지인들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계셨고요. 또 투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으면서 독려도 하셨습니다. 네. 조만간 개표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초박비라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는데 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이 다 소중한 지역이지만 서울이 가장 박빙 선거였기 때문에 개표 상황에서 서울이 어느 후보가 이기느냐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그 관전 포인트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선대본 상황실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 없이 유세하셨습니까? 예, 원 없이 유세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 후보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점도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선거를 처음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토론도 잘하시고 유세도 잘하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었으면은 더 실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됐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셨다는 게 아까 유세 말씀하실 때 특히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잘했다는 게 있다면? 우선은 뭐 이 선거 처음 치르는데도 방송 토론에서도 전혀 그 논리나 또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오래 정치한 분들보다 더 신선하고 또 순발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세 현장에서도 어폭한 유세를 비롯해서 청중들하고 아주 호흡을 잘 하시면서 유세 분위기를 주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에서 예상하는 가장 마지막 변수는 뭐가 있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느 편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했느냐 이게 결국은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지하는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연락 주고 받으시잖아요. 오늘도 연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윤 후보부터 뭐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전화를 주셨고 또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투표 상황도 보고를 드렸고 투표 동료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개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양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덕락이 있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그 지속적인 지표를 보여준 게 정권 교체 민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권 교체 민심이 어떻게 직결해서 투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호남 유권자들한테 많이 호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도 뭐 많게는 30%까지 그렇습니다. 잡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또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남의 그 일당 그 독점에 대한 우려 민심이 이번에 투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 민심은 선거 승리에도 영향이 있지만 결국 선거 이후에 국민 통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 유권자 숫자라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주신 대로 호남의 투표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대 대선에서 언제나 당선자를 콕 집어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최종 당선된다는 공식이 35년 동안 유지됐던 곳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떨까요? 또 당선자를 쪽집게처럼 맞춘 직업군도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과거 7번의 대선을 분석한 공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유독 충청도 표심 잡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위 이서방인데 제가 제 처가댁에 사드 같은 거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도움되는 걸로 저희가 잘 챙겨놓겠다,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후보들이 이 지역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역대 대선에서 충청과 제주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7차례 대선에서 충청과 제주 표심이 가리키는 인물은 언제나 당선됐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됐던 것도 역대 대선 공식 중 하나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뭔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선에서 항상 당선자를 족집게처럼 맞춘 직업군은 물가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깨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법대나 경기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에선 이 징크스가 깨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속 논란에 대장동 녹취 논란에 이르기까지 역대급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나마 유세 과정에서 후보들이 보여준 발차기나 어퍼컷 세리머니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고 짧은 동영상도 인기였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구판에 연루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관계자가 무속의식을 치렀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TV토론에서는 가족 관련 의혹과 대장동 녹취록 등이 언급되며 공격 수위가 거세졌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부족한 행정 경험을,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들이 유세 과정에서 보여준 발차기와 어퍼컷 퍼포먼스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하고 쳐불겠습니다. 이거. 꼬린.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꼬린 됐습니다, 여러분. 플레이오프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치열했던 공방만큼이나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번 대선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나란히 유세나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국 유세 마지막 날까지 유세에 나서질 않았죠. 그러면은 이번에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난 뒤에는 함께 모습을 드러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전투표 현장에선 배우자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두 후보는 배우자 없이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초기엔 활발하게 선거를 도왔지만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이 불거진 뒤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허위 경력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공식 유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접전 판세 속 부동층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당선인과 배우자의 동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 동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김건희 씨는 윤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등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엿새째로 접어든 동해안 산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 강릉 옥계 동해 산불은 주불 진화가 완료됐죠. 그런데 경북 울진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에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엿새째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약해진 덕에 소방 헬기가 주불 진화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진화 헬기를 보다 공격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이렇게 산불 현장 주변에 인공 수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강원 강릉과 동해 지역에 분산됐던 진화 헬기도 이곳 울진으로 넘어오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상에서는 군 장병 2천여 명을 포함해 4천여 명이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 불길이 근접했던 금강손 군락지도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다만 산세가 험해 지상 진화가 어려운 응봉산 일대는 여전히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 주불 진화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큰 성과를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좀 나오지 못했고요. 오늘 성과는 5% 정도 성과가 더 있었다. 그래서 진화율 75%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던 이재민 대피소는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덕구 온천호텔로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도심과 거리가 멀어 일부 이재민들은 현재 대피소에 남기로 했습니다. 길이가 100m라 이거 이게 100m 거리가 얼마 이게 우리나 뭐 오늘 볼일 뭐 울진군은 도심의 빈 원룸 등으로 이재민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국내 발생 2년 1개월 만에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2주 동안 500만 명 정도가 추가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선별진료소 앞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4만 2,4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1,08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1.6배, 2주 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 2주 사이 확진자 수가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5만에서 35만 명 정도 대량 환자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감염시킨 후에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 1, 2주 후부터 확진자 수에 비례해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관리도 비상입니다. 이제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병상의 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를 해서 전체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 구간에서 1, 2주 후인 이번 달 말이나 4월 초를 대비한 중증 병상 재정비 등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MBN은 그동안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의 프스테미실에서 전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루마니아로 이동해서 전원과 피난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검문소가 자리한 수체아바주 시네트시에 나와 있습니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스트에서 북쪽으로 약 500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개전 약 2주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기엔 하루에 수백 명이 넘는 난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마니아로 넘어온 난민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로 국경 통과 시 여권이나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못해 제3국으로 이동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3차 휴전 소식도 전해지던데 그럼 민간인들 대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오늘도 민간인 대피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키이우 등 5개 지역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부터 휴전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진행된 2차 휴전에선 수미에서만 약 5천 명의 민간인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미에선 대피가 진행 중이던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대피 직전 공습으로 약 2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마리우폴에선 6살 여아가 탈수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결정했는데 미국이 거부했다면서요. 어제만 해도 지원할 것 같았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까? 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소렌제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별도의 훈련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제공한다는 차원입니다. 폴란드는 전투기 28대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미국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비 국방부 대변인은 폴란드의 제안이 쉽게 용어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토 동맹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제공해 군사력 공백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전투기 지원은 전쟁 개입으로 간주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시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이제 마무리를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투표와 관련해서 이번처럼 항의를 많이 받았던 선관위가 있었을까 싶죠.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선관위원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정신없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가연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종료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이제 40여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는 조금 전 오후 6시 모두 마무리됐고 현재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6시부터 시작된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6시 집계된 전국의 투표율은 75.7%로 지난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라남도로 80.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광주가 8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지난 19대 대선의 77.2%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25년 만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88만 명에 달하는 격리 확진자의 투표율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치를 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 사전투표 중에 확진 유권자가 도장이 이미 찍힌 기표지를 배부받은 사건과 관련해 오늘 개표장에서 유무효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 관리가 부실하다고 항의하며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유권자 6명에 대해 오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있어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잠시 후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개표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 기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슬슬 개표소도 바빠지겠어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개표 기계가 책상마다 배치됐고 개표원들도 하나둘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전국 개표소는 총 251곳입니다. 잠시 뒤 오후 7시 30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까지 끝나면 모든 투표함들은 각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투표함이 옮겨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한 표 한 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을 거칩니다. 가장 먼저 투표함이 잘 닫혀 있는지 등 투표함을 확인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분류기에 넣기 좋게 정리합니다. 이후 정리된 투표용지는 후보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되고요. 다시 한번 개수기를 통해 숫자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예,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잖아요. 개표소 방역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 곳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방역이 가장 우려되는 점인데요. 이곳 개표원들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과 안면 가리개까지 착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만지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종이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게 중론인 만큼 개표나 방역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표소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MBN은 잠시 뒤인 저녁 7시 30분 대선 본투표 직전 숨은 민심을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선 개표 방송에서는 방송사 최초로 딥 휴먼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재미도 선보여 드릴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MBN은 잠시 뒤 오후 7시 30분 숨은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7일과 8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뤄진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여론과 유세 막판 민심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가 함께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의 민심은 물론 성별, 세대별 특징까지 정확하고 세심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선 개표 방송에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체형에 후보들의 얼굴을 입히는 딥휴먼 기술을 선보입니다.
7080 복장을 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동심으로 돌아가 익살스럽게 딱지를 치는가 하면 현란한 발놀림으로 재기를 찹니다. 승패에 따라 표정이 엇갈리는 등 마치 실제 후보들인 것 같지만 합성된 얼굴입니다. 후보들이 못 내는 감정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게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후보들이 초능력을 발휘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전국 각지에선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희망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칼국수처럼 얼큰하고 시원한 나라 만들어줄 대통령에게 투표합시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희망 2022 MBN 선거방송은 내일 오전 2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봄 기운 완연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셨나요?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이 선거하셨을 텐데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째 맑은 틈을 타서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내일도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또 짙은 안개와 뒤섞여서 시야가 무척이나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따뜻한 남서풍이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4월 초순에 해당하는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함에 더해서 바람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로 무척이나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단비는 주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MBN은 희망 2022 개표 방송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새벽까지 총 4부로 나눠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